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병수, 바로 전 남편 지훈의 아버지였어요. 서연의 시아버지였던 그분이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서연은 오늘도 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중년 여성들에게 꽃꽂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피어나는 화려한 색감의 카네이션과 장미들이 어우러지며 작은 화병 안에서 생명력을 뽐내고 있었죠. 38배 나이, 이혼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혼자서 12살 딸 하은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이 장미 줄기를 어떻게 잘라야 할까요? 수강생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능숙하게 다가가 설명했어요. 대각선으로 깔끔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평범하고도 소소한 행복이 깃든 시간들이었죠.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가는 삶이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나름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미숙의 전화였어요. 연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지?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61살의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집에 와서 얘기하자. 미숙의 말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혹시 어머니께 건강상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저녁 무렵 작은 원룸에서 하은이와 함께 치킨을 먹고 있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서 있었어요. 6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신 것 같았고 입고 온 옷도 평상시보다 정성스럽게 골라 입으신 것 같았어요. 하은아, 할머니가 왔네. 인사해. 하은이는 반갑게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미숙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연아, 엄마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미숙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차를 끓이며 기다렸어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하은이를 방으로 보낸 후 미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연아,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서연의 손이 찻잔을 놓다가 멈췄습니다. 재혼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재혼이요? 갑자기 무슨...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5년 동안 혼자 살아오신 어머니가 갑자기 재혼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너무 놀랐지? 엄마도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는데 요양보호사 일하면서 만난 분이 있어. 좋은 분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미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딸의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서연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 진짜 괜찮은 분이세요? 혹시 어머니를 속이거나 하는 건 아니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딸로서의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숙이 안심시키려 했어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정말 신중하게 생각했어. 그리고 이미 혼인신고도 했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인신고를 이미 했다는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벌써요?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미안해, 연아.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미숙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결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평생을 신중하게 살아오신 분이 이렇게 중대한 일을 혼자 결정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재혼 소식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하은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느라 깨워야 했습니다. 엄마, 어제 할머니가 하신 말 무슨 뜻이에요? 하은이가 교복을 입으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새로운 할아버지를 만나셨다는 뜻이야. 서연은 최대한 밝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은이를 학교에 보낸 후 서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성함이라도. 나보다 3살 많으시고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 미숙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연아, 오늘 저녁에 같이 만나볼래? 그분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서연은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그분이 음식도 잘하셔. 미숙의 말에서 이미 그 남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서연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하은이와 함께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숙 씨, 손님이 오셨나 보네요. 서연은 그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바로 전 남편 지훈의 아버지였어요. 서연의 시아버지였던 그분이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서연 씨. 병수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병수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왜 계세요? 아빠는 안 왔어요? 미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연아, 진정해. 설명할게. 설명이요? 어떻게 하필이면. 서연은 앉을 수도 서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전 남편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재혼 상대라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은아, 잠깐 방에서 놀고 있을래? 서연이 딸을 방으로 보낸 후 병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버님, 아니 병수 씨.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병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생각 못 했다고요? 제가 지훈 씨와 이혼한 게 언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미숙이 나서서 말했어요. 연아, 우리가 만난 건 너희가 이혼하기 전이야. 하지만 그때는 그냥 요양보호사와 보호자 가족의 관계였어. 서연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혼하기 전부터요? 미숙과 병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하필이면 지훈 씨 아버지와. 서연의 말에 병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씨, 사랑이라는 게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숙 씨와 나도 처음엔 이런 일이 될 거라고는.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전 시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것.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쳤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밖에서 놀고 있던 하은이를 데리고 서연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머니와 전 시아버지가 부부가 되었다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가족 관계를 하은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걱정이었어요. 서연은 사흘 동안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꽃꽂이를 가르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수강생들이 질문을 해도 멍하니 있다가 뒤늦게 대답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훈에게서는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아마 병수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결국 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던 모양인지 미숙의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연아, 엄마 말 좀 들어봐. 제발. 서연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어요. 엄마, 정말 이해가 안 가요. 하필이면 왜 지훈 씨 아버지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연아,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 알아? 미숙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결혼하고 나서 30년 동안 엄마는 한 번도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없었어.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냥 의무감으로 사는 결혼이었지. 서연은 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조금 놀랐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부모님의 관계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병수 씨를 처음 만난 건 정확히 1년 전이 아니었어. 사실은 미숙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 결혼식 때 처음 봤지.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혼식 때요? 그때 병수 씨를 보는 순간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 하지만 그냥 시아버지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머니, 설마 그때부터? 처음엔 아니었어. 정말로 병수 씨 어머니 요양보호사로 일하게 된 건 1년 전이 맞아. 하지만 그 전에도 몇 번 우연히 만날 일이 있었거든. 서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일이요? 너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병수 씨가 하은이 용품 사러 백화점에 갔다가 만났어.
그때 같이 커피 한 잔 했지.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을 때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가끔 연락했어. 처음엔 정말 가족끼리 안부 묻는 정도였는데 미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가 부부 갈등으로 힘들어할 때 서로 고민을 털어놓게 됐지. 서연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들이 결혼 생활로 힘들어하는 동안 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가 지훈 씨와 싸우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어머니는 병수 씨에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연아, 그게 아니야. 처음엔 정말 걱정스러워서. 걱정이요? 걱정해서 시아버지랑 만나셨다고요? 서연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바로 그때 서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의 전화였어요. 서연 씨, 큰일 났어요. 아버지한테서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무슨 얘기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옛날 편지들을 봤는데 어머니가 보낸 편지가 있더라고요. 날짜를 보니까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있었어요. 서연은 어머니를 째려보며 물었어요. 어머니, 편지도 주고받으셨어요? 미숙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연아, 그건. 어머니,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언제부터 병수 씨와 그런 관계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너희 결혼 1년 후부터였어. 하지만 처음엔 정말 친구 사이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끌리게 됐지. 서연은 충격에 말을 잃었어요. 전화 너머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아직 거기 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 같이 얘기해야겠어요. 1시간 후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동안 아버지와 그런 관계였다는 게 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그럼 우리 이혼도 혹시 부모님이 원했던 건 아닙니까? 지훈의 질문에 미숙이 깜짝 놀랐어요. 그건 아니야. 너희 이혼은 정말 안타까웠어.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바로 결혼하셨잖아요. 서연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우릴 완전히 속이신 거잖아요. 연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병수 씨와 사랑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훈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를 완전히 배신하신 거네요. 우리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상관없이 자신들만 생각하신 거잖아요. 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야.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연과 지훈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명이었어요. 다음 날 병수가 직접 서연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제가 직접 와서 사과드리고 싶었어요. 서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병수를 맞았어요. 들어오세요. 할 말이 많으니까. 거실에 앉은 병수는 평소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서연 씨,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저희가 부부일 때부터 어머니와 만나신 거 아니에요? 서연의 추궁에 병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처음엔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었어요.
미숙 씨가 요양보호사로 오기 전에도 가끔 만났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병수의 해명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달라지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서연 씨와 지훈이가 자주 싸운다는 얘기를 미숙 씨에게서 들으면서부터였어요. 서로 위로하다 보니까 가까워졌죠. 서연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저희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좋아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미숙 씨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둘 다 외로웠다는 걸 깨달았죠. 병수가 변명했지만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바로 그때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이 미리 연락해 둔 것이었어요.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지훈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지훈아, 너도 와서 같이 얘기하자. 얘기요?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훈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게 언제였죠? 11년 전이지, 왜? 그럼 그 후로 계속 혼자 사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와 사랑에 빠지셨다고요? 병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지훈아, 사랑이라는 게 나이를 가리지 않는 거야.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문제는 우리를 속이고 비밀스럽게 만나셨다는 거예요.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병수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저희가 이혼할 때 말리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건 병수가 말을 망설였어요. 혹시 저희가 이혼해야 어머니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병수가 소리쳤지만 서연과 지우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럼 왜 저희가 이혼하자마자 바로 결혼하신 거예요? 준비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지훈이 추궁했어요. 아버지, 혹시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건 아니에요? 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시려고요? 서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병수 씨, 진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들, 그 내용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죠? 병수가 움찔했어요. 서연 씨, 그건 지훈 씨가 보셨다고 하던데요. 당신을 보면 가슴이 뛴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이런 내용들 말이에요. 서연의 말에 병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지훈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버지, 결국 우리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니와 불륜 관계였던 거 아니에요? 불륜이라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정신적 불륜이라고 하시려고요? 지훈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서로 위로해주는 정도였을 뿐이야. 병수가 변명했지만 서연과 지훈은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병수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어요. 서연 씨,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훈아, 그래도 넌 내 아들이잖아. 아들이요? 아들을 이렇게 배신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병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서연과 지우는 거실에 남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연 씨,
이 상황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끼리라도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진실이요?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거든요. 서연의 말에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모님들이 아직도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서연은 어머니 집 정리를 도와주러 갔습니다. 병수가 이사를 오면서 짐이 많아졌거든요. 미숙은 여전히 서연과 어색한 관계였지만 그래도 딸이 와주는 게 고마웠어요. 연아, 고마워. 혼자서는 정리가 힘들었을 거야. 괜찮아요, 어머니. 어차피 하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했으니까. 하은이는 할머니와 병수 할아버지 사이에서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어요. 아이 많은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던 중 병수가 무거운 상자를 옮기다가 그만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상자 안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낡은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오래된 다이어리가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바닥에 물건들을 주워 담는데 눈에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어요.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봉투에 적힌 날짜를 보니 자신이 결혼한 직후부터 있었어요. 어머니, 서연이 편지 한 통을 펼쳐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수님께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미숙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연아, 그건 함부로 보는 게 아니야. 함부로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서연은 이미 다른 편지들도 확인하고 있었어요. 편지마다 적힌 날짜들이 자신의 신혼 시절과 겹쳐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는 동안 이런 편지를 주고받으셨어요? 하은이가 할머니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어른들의 어두워진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지만 무슨 일인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의 손에 오래된 다이어리가 들렸어요. 표지에는 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무심코 펼쳐본 순간 충격적인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0년 3월 15일. 오늘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지훈이가 내 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비밀은 평생 가져가야겠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이어리를 더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아내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지훈이는 내 아들이다. 누가 낳았든 상관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 다이어리를 흔들며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계속 읽었습니다. 1988년 2월 10일. 지훈이 친부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아내의 첫사랑이었던 그 남자다. 미숙이 급하게 다이어리를 빼앗으려 했지만 서연은 피하며 계속 읽었어요. 0년 5월 3일. 오늘 우연히 지훈이 친부를 다시 만났다. 놀랍게도 그는 미숙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다. 서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이어리에 적힌 미숙이 혹시 자신의 어머니일까요? 손을 떨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0년 1월 20일. 미숙 씨의 딸 서연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훈이와 같은 아버지를 둔 이복 누이가 생긴 셈이다.
서연은 다이어리를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훈과 자신이 이복남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숙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백했어요. 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오래 숨겨왔어. 그럼 지훈 씨랑 저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같은 아버지를 둔 사이야. 미숙의 대답에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은이가 놀라서 엄마에게 달려왔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는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픈 거예요?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어른들의 무거운 분위기와 대조되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 친아버지가. 연아야, 내 친아버지는 지훈이 친아버지와 같은 사람이야. 내 첫사랑이었던 사람.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헤어진 후에 내 아버지와 결혼했는데 너를 낳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됐어. 서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와 병수가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었는지, 왜 이혼 후에 당당하게 만날 수 있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어머니와 병수 씨는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사이라는 거네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야. 같은 사람에게 상처받고 같은 사람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서연은 급하게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훈 씨, 당장 어머니 집으로 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딸은 커서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1시간 후 지훈이 도착했습니다. 서연은 다이어리를 건네며 중요한 부분을 보여줬어요. 지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어머니가 인정하셨어요. 지훈이 병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아니 병수 씨. 그럼 제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겁니까?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아, 하지만 너는 내가 키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훈이 소리쳤어요. 제 친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미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어. 암으로. 서연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 모르고 살 뻔한 거네요? 서연아, 엄마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너희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막막했거든. 그럼 왜 막지 않으셨어요? 막으려고 했어. 하지만 너희가 너무 행복해 보였고, 그리고 미숙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예요? 서연이 다그쳤습니다. 병수가 대신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됐거든. 만약 너희 결혼을 반대했다면 우리 관계도 들통날 수 있었어.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킨 거네요. 그런 게 아니야. 미숙이 변명했지만 서연과 지훈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결혼 생활로 힘들어할 때도 병수 씨와 만나면서 좋아하셨잖아요. 서연아, 그건 인정하세요, 어머니. 우리가 불행할수록 어머니들은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었잖아요. 서연의 말에 미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왜 우리 이혼할 때 말리지 않으셨는지, 왜 이혼하자마자 바로 결혼하셨는지. 지훈아, 너희 이혼은 정말 안타까웠어. 병수가 해명하려 했지만 지훈은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하은이도 더 이상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하은이는 어른들의 높아진 목소리에 겁이 나서 구석에서 작아지고 있었어요. 아이는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몰랐지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아, 하은이만큼은. 하은이요? 하은이는 근친 결혼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 책임도 어머니들이 지셔야죠. 서연의 말에 미숙과 병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훈도 병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병수 씨, 이제 정말 남남입니다. 제 친아버지도 아니고 존경할 수도 없는 분이니까. 지훈아, 부르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하은이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랑 왜 싸워요? 서연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이 말했어요. 서연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은이한테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고, 일단 아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스스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정말 남남이에요. 하지만 하은이 아빠로서는 계속 만나야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모두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하은이와 함께 새로운 동네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이사 가야 해요? 하은이가 짐을 정리하며 물었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며칠 전부터 평소보다 조용해졌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할머니가 저 때문에 화나신 건가요? 서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 문제일 뿐이야. 그날 오후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서연 씨, 이사 준비하느라 힘드시죠? 괜찮아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저도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병수 씨랑 같은 동네에 있기 싫어서요. 그런데 서연 씨, 하나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가 남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우리 결혼 생활이 왜 힘들었는지 이해가 돼요. 지훈의 말에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뭔가 자꾸 부딪혔잖아요. 혹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혈연이라는 걸?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걸 따져봐야 소용없어요.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숙과 병수가 함께 와 있었어요. 서연아, 이사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정말이니? 네, 새로운 곳에서 살 거예요. 서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하은이만큼은. 미숙이 사정하려 했지만 서연은 단호했어요. 어머니,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하은이도 새로운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수가 지훈에게 다가갔어요. 지훈아, 아버지 말 좀. 병수 씨,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너는 내가 키운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를 속이고 서연 씨까지 속여서 우리를 이용하셨잖아요. 병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미숙이 마지막으로 하은이에게 다가갔어요. 하은아,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하은이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싶을 거예요. 서연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가실 거야. 그래서 자주 못 볼 거야. 여행이요? 언제 돌아오세요? 하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서연은 답을 하지 못했어요. 미숙과 병수가 떠난 후 지훈이 말했어요. 서연 씨,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맞아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서연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하은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은이는 내가 잘 키우면 돼요. 그 아이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저녁이 되어 지훈이 돌아간 후 서연은 하은이와 함께 마지막 짐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새로운 집은 어때요? 아주 좋을 거야. 엄마가 꽃집도 열 거고 하은이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은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니죠? 서연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은아, 절대 그런 게 아니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은이를 정말 사랑하셔. 다만 어른들끼리 복잡한 일이 있을 뿐이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하은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어요.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자신도, 지훈도, 그리고 하은이도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기막힌 가족 관계는 끝났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남은 가족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것들만 남긴 채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